안녕하세요, 티동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하기 쉬운 유산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날 살 빼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거 잘 해봐라. 알겠죠? 첫 번째는 밥 먹고 산책하기입니다. 이건 너무 맨날 얘기해가지고 지겨운데, 소화는 원래 식사는 중간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우리가 유산소 막 뛸 거 아니잖아요. 가볍게 돌아다녀 주시기만 하더라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진짜 크고, 특히 뭐 많이 먹었거나 이럴 때는 슬슬 걸어주는 게 소화를 좀 빨리 도와주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한 10분 15분만이라도 가볍게 걸어주시라. 근데 이것도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힘들다 그러면 실내에서 스쿼트 30회라도 꼭 하세요. 이거 스쿼트 30회 진짜 좋아요. 두 번째로 평소 활동량을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뭐 억지로 움직이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런 거 자전거 있잖아요. 출퇴근할 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역까지 거리가 걸어가기엔 좀 멀어요. 한 15분? 자전거를 타고 역까지 빠르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출근하자. 전체 타면. 출퇴근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자전거를 써보시거나 전동 자전거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전기자전거. 근데 사실 그거는 운동이 전혀 안 된다. 차라리 오래 걸을 수 있으면 걸어서 출근하는 거 거출이라고 하거든요. 거출을 하시든가 아니면 멀면은 자전거라도 수동으로 타시든가. 그리고 데이트할 때 저는 이렇게 한강공원 이런 데서도 여자친구랑 이렇게 따릉이 같은 거 빌려가지고 자주 놀고 그랬거든요. 뷰 좋잖아. 날씨가 좀 구리기는 하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실내에서 엘리베이터 탈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계단 써보세요. 다리 두꺼워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힙힌지 빡 주고 몸 경사 살짝 죽여가지고 걸으시면 엉덩이로 자극 다 올라가서 힙업도 짱짱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밤 산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머리가 막 아프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걸어주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뭔가 생각 정리도 되게 잘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 스티브 잡스도 예전에 산책을 그렇게 즐겨 했대요. 뛰는 게 만약에 힘들면은 가볍게 걷는 습관이라도 처음에 길러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평소에 말고 의식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좀 해줄 때, 저는 여자친구랑 배드민턴을 그렇게 자주 치거든요. 이게 그냥 커플끼리 하기에도 되게 좋고, 하고 나면 실제로 힘듭니다. 랠리 한 10번만 해보세요. 랠리 10번 하기도 힘들걸 진짜로. 근데 그거 1시간 정도 치잖아요? 땀이 진짜 흥건해요. 글리코겐이 팍팍 타는 게 느껴집니다. 수분도 쫙 빠져가지고 기분 개운해요. 이렇게 유산소를, 조깅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언제부터 갑자기 MZ세대가 골프장을 떠나서 뛰다 뭐 이러면서 러닝이 다시 트렌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달리기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유행이 아니었었는데, 전문적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처럼 뭐 몇 분 몇 초 페이스 이렇게까진 못하더라도 슬슬 뛰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죠. 이렇게 뛰는데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동해물과 백두산 이러고 노래 부르면 약간 힘들어. 딱 그 정도 페이스. 약간 이렇게 최대 심박수의 한 70% 정도가 딱 그 체지방 연소할 때 가장 적당한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빡세게 뛰면은 체지방 연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체지방 연소에 도움되는 정도는 딱 요 정도. 뭔가 좀 처음부터 빠르게 뛰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빠른 경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진짜 가볍게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은 발바닥에 불이 난 것처럼 빠르게 경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어디까지가? 그리고 러닝 자체가 애초에 스트레스 완화, 우울, 불안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뭐 뻔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직접 뛰어보면은 진짜 좀 정신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자기가 칼로리를 빠르게 태우고 싶다, 그럼 줄넘기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요. 안 한지 오래되니까 너무 힘들어. 줄넘기. 헬뚱이가 옛날에 줄넘기 갔다가 살을 그렇게 많이 뺐대요. 주태가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 진짜 끝내주는 운동이 줄넘기랑 수영,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칼로리를 많이 소모한다고 체지방이 바로 다 연소되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단기간 내에 글리코겐 쫙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게 줄넘기예요. 특히 주말에 폭식하고 난 사람들은 다음날 줄넘기만 해줘도 그게 수분이랑 글리코겐 쫙 빠진다니까. 근데 이렇게 다 열심히 움직여놓고 이제 저런 거 만약에 먹었다? 그럼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먹고 싶긴 해. 지금 냄새 장난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할 때 유산소 시간 일부러 늘리는 게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옛날 유산소 좀 등한시할 때는. 근데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점차 늘려서 2번, 3번 이렇게 유산소 시간을 늘려주잖아요. 정신도 맑아지고 오히려 체력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이건 느낀 건데, 혈행 개선도 약간 되는 느낌을 할 때는, 이거는 약간 남자들만 공감할 것 같은데 아침이 달라집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사실 군것질 안 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안 먹어도 유산소 안 해도 된다. 평소에 활동량이나 운동량 많지 않은 분들은 군것질만 좀 줄여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살이 안 찔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산소니까, 그죠? 안 먹는 것도 유산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참냐, 군것질을. 껌 씹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껌 씹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땐 아닙니다. 왜냐? 이 저작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 침이 계속 생기면서 소화 잘 되는데 사실 껌을 계속 씹으면은 배고픔이 나중에 더 유발된대요. 만약에 군것질 참겠다면은 굳이 껌을 씹지 마시고 진짜 못 참겠다 하는 분들은 가글 같은 거나 양치 같은 거 하시고 저는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구강유산균 먹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광고 아니에요.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하시면은 확실히 효과 좋아요. 근데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식단도 챙기는데요? 이렇게 간식도 챙기는 분들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삶은 계란 있죠. 이런 삶은 계란 꺼내서 드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은 계란을 먹는 게 그 포만감을 채워주는데도 좋고 식전에 먹어주면은 혈당 상승 팍 튀는 것도 방지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 무조건 먹으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삶은 계란이랑 제로콜라 같이 많이 먹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저희 그릭 요거트입니다. 저당 그릭 요거트고요.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딸기 맛이고 오리지널이랑 블루베리도 다 있어요. 동결건조 딸기도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한 입 드려요. 차라리 간식으로 먹을 거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탄수화물 너무 못 먹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전에 항상 추천했던 포켓 누룽지 그런 것도 좋거든요. 간식을 만약에 먹을 사람들은 그런 거를 먹어서 다음 끼니를 폭식하는 걸 막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더티한 음식들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참아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단백질바 같은 건 먹어도 돼요? 당류 잘 보시고 드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단백질바 추천하긴 했었는데 당류가 너무 높은 단백질바들이 있어. 간식이라고 단백질바 프로틴바는 건강하겠지 이러고 편의점에서 막 싸드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당류 막 12g, 13g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함부로 먹지 말고 이왕이면 당류 낮은 거. 그리고 단백질 바 자체도 탄수화물이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류가 너무 높지 않고 칼로리가 열량이 좀 낮은 단백질 바 위주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막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 바는 무조건 영양성분 보고 드세요. 시중에 막 프로틴 바로 써져 있는데 설탕 덩어리인 건 진짜 많아요. 아!